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배즐 고3 국어 강사 정다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1일 날 시험 잘 보셨나요? 분명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평소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등급 무슨 일이죠,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시험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험이 딱 나왔을 때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 10분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평 시험을 본 친구들, 물론 고3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선생님 너무 막 긴장이 많이 됩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구평을 한번 보고 수능을 좀 대비하고자 하는 고1, 고2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고3 친구들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솔루션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1등급 컷만 봐도 알 수 있지. 그지? 1등급 컷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보시면요. 98점이란 컷은 굉장합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이야기예요.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평이 쉽기 때문에 수능도 어느 정도는 좀 풀만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좀 희망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도 불수능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약간 선생님은 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백투 2019 이 느낌이 들더라고. 그때 1등급 컷이 9평대 97점이었는데 수능에 가서 1컷 84점 나왔어요. 굉장한 겁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의 난이도 조정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적인 1등급 컷으로 91점에서 92점 정도를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컷이 높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분명히 구평에 비해서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렵게 만들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을 긴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잘 본 친구들 너무 헬렐레 팔렐레 이제 난 잘 봤기 때문에 수능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못 본 친구들도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시고 분명히 구평보다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 마인드셋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평가원 혹은 교육청 이제 기출 모의고사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오답률이 좀 상위에 있었던 것들,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까지도 오답률 상위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6평 솔루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10개년 정도를 분석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년 정도 다시 봐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와 관련된 지문이 고정됐습니다. 1번부터 3번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문 있죠. 독서 관련 지문이 이제 고정이 됐어요. 6편 같은 경우에는 독서 방법론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9편 같은 경우에는 독서 일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능 지문에서는 분명히 1번부터 3번까지 독서 관련 지문이 나올 것이고요. 그건 방법론이 될 수도, 평가론이 될 수도, 감상이 될 수도,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 추론 이런 것보다는 거의 내용 일치, 단순 내용 일치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10개년 이상의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예전에 독서 방법론이 나왔었던 지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친숙도가 올라갔을 거고 그렇다면 이 지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용 일치다. 얘가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라고 충분히 연결 짓는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눈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조금 필요하냐? 단순 내용 일치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론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 내용 일치하는 거. 사실은 아무리 보기가 나왔어도 이 보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되느냐를 찾기 때문에 단순 내용 일치 문항을 좀 연습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문제집에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기출에서 다시 한번 쉬운 것들,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것들 연습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문 배열이 이런 식으로 확정됐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쳐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독서와 문학 순서로 가는 거 있죠? 독서 쫙 나오고 문학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나오는 그 배열 방식이 이제 좀 확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높게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물론 6평에서도 동일한 형식, 9평에서도 동일한 형식이 나왔지만 수능에서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뭐 아예 없다, 제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6, 9평의 형식이 동일하면 보통은 수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렇게 배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순서 전략을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순서를 고정해서 쭉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 그게 기출이 됐든 모의고사 풀이가 됐든 뭐 사설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순서를 가지고서 그걸 계속 연습시켜 놔야 실전에서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 순서대로 풀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순서 전략이 통할 테니 연습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6평 솔루션 때 순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지정해 봐라 라는 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 솔루션 한번 가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 전략 연습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습관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계체감이 6평에 비해서 확 떨어졌습니다. 6평은요, 독서에서조차 연계체감이 조금 낮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솔루션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봐라. 다만 너무 깊이 있게 보진 마라. 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품 한 번씩은 쭉 봐주는 게 좋다. 다만 주석을 딸딸딸딸 외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슷해요. 사실은 연계체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가 그 내용 자체를 사전에 알고 출발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문제 푸는 방식을 알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생님의 6평 솔루션을 듣고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이미 수특수안을 다 푼 친구들, 내가 9평 전까지 끝내라고 얘기했을 거야. 자, 이미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안 본 친구들 있죠? 안 본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훑어가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었다면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어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고3인데 부귀영어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 어휘는 좀 숙지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문학에서 조금 논란이 됐었던 문제가 34번이에요. 실소리 상해울제. 요걸 가지고서 실솔의 뜻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실솔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귀뚜라미과의 곤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귀뚜라미로 보통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겠죠. 알고 있었으면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 나 슬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슬픔이 외부에까지 퍼졌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본 어휘는 알고 있어야 맥락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그 다음에 문학 표현상의 특징 개념어 숙지라는 건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사실은 문학이라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소설이 됐든 그러니까 운문이 됐든 산문이 됐든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선지를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어들의 의미, 기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출발을 하셔야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의 개념어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여주시는 것도 조금 은근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맥락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그 단어 식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나 시어나 식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의 서술부만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맥락상으로 충분히 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도 봐봐. 실소리 상해 울제라 그랬어. 실소리 울어요. 얘 슬퍼요. 나도 슬픈데 쟤도 슬퍼요. 슬픔의 확장. 충분히 맥락 해석 가능하지. 그 다음에 삼춘화류 시름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시름 알아. 막 시름, 나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시름이 있는데 쟤는 시름이 없어. 얘랑 나랑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단절 해석 가능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부를 통해서 맥락 해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서술부 통해서 맥락 해석해내는 것, 내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딸딸딸딸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결 가능한 것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남은 이 2달 정도의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평가원 기출 분석을 1회 독을 추가해 주세요. 이미 한 친구들은 한 번 더 돌려주시고요. 설마 고3인데 선생님 저는 기출 분석이라는 걸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약간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한번 돌려보세요. 특히나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위주로 좀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이 지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선 얘가 필요했다를 연결해 주시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한 10개년 정도 그 다음에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5개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낸 상태에서는 외부 지문 연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EBS의 다른 교재라든지 아니면 사설 좋은 교재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특정 브랜드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평에서 너무 잘 나온 친구들 너무 들떠있지 말고요. 구평에서 좀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 너무 시무룩하지 말라라는 거. 분명히 수능은 어렵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실력의 절대치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수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쟁취하시기를 바랄게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항상 반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따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안녕.